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지질시대,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생물들이 다양해진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다양해진 과정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현, 그 현상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자연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생물들이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자연 선택,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고생대의 큰 기후 변화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지만 또 그 안에서 적응하고 번성한 생물들은 중생대 때 더 많은 생물들이 그 종들이 그 시대에 살게 되었고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혹은 또 급격한 변화로 해서 또 멸종이 한번 일어나고 또 적응해 나간 또 살아남은 개체는 또 살아남고요. 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급격한 기후변화에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 기후변화에 혹은 그 상황에 그냥 적응하기 유리했던 변이를 가진 개체들, 그런 개체들이 그냥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자연에게 우연히 선택받은 것이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면서 계속 더욱더 자손들을 많이 남기게 되면 생물이 종이 달라지거나 분리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 우리가 이걸 진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얼룩말이라고 해도 서로 같은 종의 얼룩말이어도 무늬가 다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 조개, 뭐가 있을까요? 가리비 같은 것들도 다 껍데기의 무늬나 껍데기 모양이 다 다르죠.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도 형태, 습성, 이러한 형질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변이, 진화, 즉 자연 선택,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윈이 생각한 이 자연 선택은 다른 학문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분류학. 그 전까지는 생물의 생김새나 그냥 골격만 가지고 생물이 가깝네, 머네 하면서 분류했던 것들이 더욱더 디테일하게 진화 과정 속에서 언제 분리되었고 어떻게 분리되었을까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회진화학. 과연 생물만 자연에서만 유리한 변이가 살아남느냐? 우리 사회적으로도 인류라는 것도 어떠한 개체가 더 유리하냐? 이러한 생각들도 일어나게 됐고요. 유전학.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부모에서부터 자손으로 물러오는 유전 물질들을 연구하는데 이런 자연 선택, 어떠한 유전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이들이 변해지고 형질들이 달라지고 변이들을 갖게 되고 어떠한 진화가 일어났을까? 분자생물학, 더욱더 디테일한 과정에서 단백질 혹은 유기화합물들에서 어떠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했고 어떠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어떠한 변이를 가진 개체로 진화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 즉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생존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생대에 살기 유리했던 생물들이 기후변화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대에는 살기 어려웠던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 중생대에서 어쩌다 보니 살아남아서 중생대에서는 또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빈혈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지만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라는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어서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가 잘 퍼지고 전염되고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큰 이슈인 지역들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내성생물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역시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성, 약물을 반복 사용하여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 생물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내성이 없는 생물은 9마리, 내성이 있는 생물은 1마리라고 볼게요. 전체 비율은 내성이 있는 생물의 비율은 전체에서 10%밖에 되지 않네요. 이 생물들이 증식했습니다. 2배로 증식했다고 할게요. 9마리는 18마리가 됐고요. 1마리는 2마리가 됐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내성이 있는 생물들은 전체에서 10%밖에 되지 않고요. 증식을 2회 하더라도 2번 하더라도 역시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 전까지는 더 많은 생물들이었어. 그렇죠? 내성이 없는 생물이 더 그 환경에서 더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더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항생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내성을 있는 생물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지만 내성이 있는 생물들은 다 살아남겠죠. 항생제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되자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10%였었는데 항생제가 한번 투여되니 15.3%가 됐어요. 또 증식이 일어납니다. 내성이 없는 생물이 더 많네요. 아직은. 하지만 또 항생제가 투여되면 결국에 내성이 없는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죽게 되고요. 내성이 있는 생물들은 계속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의 환경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수가 적었더라도 다른 환경에서는 더욱더 적응하기 쉬워지면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게 되면서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수가 많아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거나 더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 얘기가 나온 김에 좀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생물 다양성 그냥 형태가 다르거나 형질이 다르거나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까지만 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같은 종이라고 해도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변이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유전전 같은 생물이라고 해도 얼룩말의 무늬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면 전염병에 전염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 적다는 것은 서로 비슷한 형질을 갖고 있다는 건데 한 생물이 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물과 또 다른 생물이 같은 종의 생물이 형질이 거의 비슷해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역시 그걸로 전염됐을 때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때 비슷한 환경이니까 바이러스는 더욱더 살아남기 쉬워지겠죠. 낮을수록 전염병에 전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질병에 감염되게 된다면 전염병에 감염되게 된다면 나중에 바나나를 못 먹게 되거나 지금과는 또 다른 바나나를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의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생물종이 많고 그 개체수가 균등할수록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종만 예를 들어 전체 종과 구별 없이 한 지역에 100마리가 있을 때 한 종만 99마리가 있는 것보다는 한 종은 10마리, 또 다른 종은 10마리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생물 종의 수가 되게 다양하고 그 개체 수가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은 크고 생태계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생태계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얘기, 품종.
우리가 이제 요크셔 테리어 혹은 치아와 강아지들 얘기할 때 그 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연적 교배와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집단이라고 알게 되면은 이런 혼란을 갖게 돼요. 요크셔 테리어는 뭐고 치아와는 뭐고 그 종은 뭔가요? 걔네도 자연적으로 교배하고 낳은 자손들은 또 생식 가능하던데요? 그 종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품종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교배한 것, 종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 품종은 인위적인 교배나 돌연 변이 등으로 형질을 개량한 종 내 집단입니다.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자면 품종이 종보다 더 낮은 개념, 더 안에 있는 개념이라고 종이 품종을 품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종은 자연적으로 진짜 그 생물적으로 자연적으로 품종은 어떤 인위적으로 나눈 기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도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생태계는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사용을 작용하는 생물과 환경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사막 지역이라든가 사막 지역이라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죠. 그 모래 혹은 오아시스, 물, 거기 사는 선인장, 사막여우, 뭐 혹은 도마뱀 이러한 생물들. 또 정글이라고 하면은 밀림, 갑자기 이끼, 나무들,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생물과 환경을 모두 합한 걸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렇게 높을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크겠죠.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사막입니다. 생태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이 정글입니다. 이런 지구보다도 더욱더 많은 다양한 생태계, 더욱더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곳들,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일어난다면 그 안에서 사는 생물종도 더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하겠고요. 또 그 안에서 같은 종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형질을 연재한 그 유전자들이 더욱더 다양해지겠죠. 생물 다양성, 인간에게 많은 이점을 줍니다. 생물 자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요. 유전자 자원으로서 우리가 생물을 연구하고 더욱더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는데 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최근에 인간으로 인해서 서식지 파괴, 외래종의 유입, 남획과 불법 포획,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든가 런던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혹은 우리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혹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물질들을 사용하는 등 혹은 정말 희귀한 생물들을 키우거나 남획하지 않는 등 키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들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또 지켜볼 수 있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환경,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 시간엔 어디부터 볼까요?